안녕하십니까. 인문학연구소 인연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세계의 미스터리 27번째 들어가면 살아나올 수 없는 죽음의 숲 주카이에 대한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27번째 한 해 동안 100명 이상이 죽는 죽음의 숲 주카이 1. 아오키가 하라 수해의 자살자들. 과학 문명이 고도로 발달된 현재에도 수많은 사람들은 산이나 숲에서 길을 잃기도 하고 그로 인해 실족하거나 탈진해서 사망하는 사고가 종종 일어나고는 합니다. 특히 나무가 빽빽하게 들어찬 곳에서는 대략적인 방향조차 짐작하기가 어렵기 때문에 직선으로 걷고 있다라고 생각을 하지만 의외로 크게 둥근 원을 돌면서 걷는 경우가 많아서 패닉에 빠지게 되는 경우들도 많다고 합니다. 예전에 남양 특집 미스터리로 업로드했었던 세계 3대 미스터리 산에서도 칼카자카 산과 리스니아크 산의 실종 사건에 대해서 소개를 해드렸던 적이 있습니다. 오늘은 단순하게 이유 모를 실종 사건이라기보다는 이유 모를 자살자들이 넘쳐난다는 후지산 북서쪽의 아오키가하라 수해, 일명 주카이 수해, 그러니까 나무의 바다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볼까 합니다. 아오키가라 아오키가하라 아오키가하라는 864년 후지산 조간 대분화 때 흐른 용암류가 식은 자리에 나무가 자라나면서 생겨난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면적은 3,000 헥타르 정도로 여의도 택지 면적의 10배에 해당합니다. 인근에는 육상 자위대 기지와 주일 미군 기지도 자리하고 있고요. 주카이 숲 가장자리에는 캠프장과 공원도 조성이 되어 있습니다. 무엇보다 후지고코 중 하나인 휴지호가 자리 잡고 있으며 도쿄에서 자동차로 1시간 50분 정도로 가까운 편에 속합니다. 또 전철을 타거나 신주쿠에서 직행버스로 가기에도 편하기 때문에 찾는 사람이 굉장히 많은 곳으로 알려져 있죠. 그런데 이 아름다운 관광지는 어쩌다가 자살자의 숲, 죽음의 숲, 최고의 심령 스폿 등의 불명예스러운 별칭을 갖게 되었을까요? 2. 매년 100구 이상의 사체가 발견되는 주카이. 이곳이 이른바 자살 명소라는 소문이 나기 시작한 것은 1960년 출간된 마츠모토 셰이초의 소설 파도의 탑의 베르테르 효과 때문이라고 합니다. 베르테르 효과는 사회적으로 존경받거나 유명한 사람의 죽음, 특히 자살에 관한 소식에 심리적으로 동조해서 이를 모방한 자살 시도가 잇따르는 사회 현상을 뜻하는데 독일의 청년들이 괴테의 소설 젊은 베르테르의 슬픔 속 주인공인 베르테르의 죽음을 따라서 자살했던 사건 등을 통해서 유래되었다고 합니다. 파도의 탑 주인공 역시 아오키가하라 숲으로 들어가서 자살을 하는데 1974년 숲에서 시체로 발견된 여성이 파도의 탑을 베고 누워 있었기 때문에 이 주장이 힘을 얻게 됩니다. 예전에 다루었던 저주받은 노래 컨텐츠에서도 베르테르 효과로 인해 자살한 사람들에 대한 이야기를 다루었던 적이 있으니까 이 부분은 여기서 더 참고로 확인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아무튼 1978년부터 2003년까지 25년 동안 이곳에서 발견된 유해는 1117구나 된다고 합니다. 특히 1998년에는 73구의 시체가 발견되었지만 2002년에는 78구, 2003년에는 100구, 2004년에는 108구로 자살자의 수는 늘어만 갑니다. 그리고 2010년에는 247명이 자살을 시도해서 그중 54명이 사망을 했죠. 이런 현상이 지속되면서 아오키가하라 숲, 즉 주카이는 CNN에서
세계에서 가장 오싹한 7곳 중 한 곳으로 손꼽히기도 했습니다. 2020년부터 일본은 수시로 경찰들이 이곳을 순찰하게 했고요. CCTV를 증설해서 관광객 차림이 아닌 인물이 정해진 산책로가 아닌 곳으로 다닐 경우에는 CCTV의 움직임이 포착되고 즉시 순찰자가 출동해서 불신 검문을 하는 시스템을 구축해서 현재는 이곳에서 자살하는 사람들이 크게 줄었다고 합니다. 하지만 숲 전체를 커버할 수는 없기 때문에 여전히 이곳에서 죽은 사람의 시체가 발견되고 있습니다. 3. 반박과 새로운 가설. 일부 사람들은 이 주카이 자체가 엄청나게 넓은 지역이 아니기 때문에 자살을 위해 온 사람이 아니라 단순히 길을 잃은 사람의 경우에는 직선으로 두세 시간 정도만 걷는다면 숲을 빠져나갈 수가 있다라고 주장을 합니다. 게다가 애초에 관광지로 유명한 곳인 만큼 내부에 잘 닦인 도로 역시 놓여 있기 때문에 길을 잃은 실종자가 해마다 지쳐서 죽었을 경우는 없다라고 이야기를 하죠. 그러니까 죽은 사람들은 대부분 자살이 목적이었고 그것을 이룬 사람들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런데 과연 이 사람들 모두가 단순히 자살을 위해서 이곳에 왔을까? 라는 건 또 하나의 미스터리죠. 아무리 자살 명소라고 소문이 났다라고 해도 해마다 100명 가까운 인원들이 와서 죽었다라는 점은 잘 이해가 가지 않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단순한 베르테르 효과만이 아닌 여러 가지 가설이 추가가 되는데 그 중에 하나는 글 서두에서 이야기한 바 있는 크게 원을 그리며 도는 바람에 실종자들이 탈진해서 사망할 수도 있다라는 것입니다. 2021년 12월 13일에 방송된 TVN의 다빈치 노트에서 뇌과학자 장동선은 환상 방황의 효과 때문일 수 있다는 주장을 펼칩니다. 환상 방황의 효과란 안개가 심한 숲이나 앞이 보이지 않는 들판에서 사람들이 계속 원을 그리면서 돌게 된다는 현상을 지칭한다. 똑바로 걷는다고 생각하지만 방향을 찾을 수 없는 상황에서는 원을 그리게 된다는 거다. 이것을 증명하기 위해 사람들에게 걷게 했다. 그랬더니 실제로 원을 그리면서 걷는다라는 결과가 나왔다. 사람은 거의 비대칭이다. 왼쪽 다리와 오른쪽 다리에 걷는 패턴이 다르다. 평소에는 못 느끼지만 방향을 못 찾는 곳에서 걸으면 차이가 나오는 것이다. 즉 자신은 직선으로 똑바로 걷고 있다라고 하지만 걷다 보면 한쪽으로 치우치게 되고요. 그래서 결국 커다란 원을 그리게 된다라는 의미인 거죠. 물론 나침반이 있다면 자연스럽게 해결될 문제이기는 하지만 관광 삼아 가는 산행에 나침반을 들고 가는 이가 몇 명이나 될까요? 개인적으로 이 주장이 가장 그럴듯하다라고 여겨집니다. 프로파일러 권일용 교수는 이 현상을 휴리스틱, 불확실한 상황에서 의사결정을 할 때 사고를 절약해서 빠르고 쉽게 판단을 내리는 방법과 연관이 있다라고 또 이야기합니다. 실제로 이 주카이에서 수많은 사람이 죽었다라는 사실을 바탕으로 다른 요소들은 철저하게 검토하지 않고 사건 사고가 많고 사람이 많이 죽는 곳이라는 현상에만 초점을 두다 보니까 이곳이 죽음의 숲이나 심령 스폿, 세계에서 가장 위험한 곳 등으로 불리게 되었다라는 의견을 밝혔습니다. 또한 소문이 그렇게 나기 시작하면서 이곳을 실제로 범죄 현장으로 삼는 사람들이 생겨났고 실제로 이곳에서 살인사건이 일어나기도 했다라고 이야기하죠. 하지만 중요한 점은 여기서 수많은 사람들이 죽었다라는 사실 그 자체입니다.
그 덕분에 이곳에는 수많은 원원들이 떠돌아다닌다라는 소문이 생겨났죠. 그리고 길을 잃고 헤매다 죽는 사람이나 자살자들이 많은 건 역시 바로 원원들이 영향을 끼쳤기 때문이다라고 주장하는 사람들도 많이 있습니다. 실제로 2023년 우리나라의 유명 개그 유튜버 더블비와 공포 콘텐츠 크리에이터 소름 채널이 서대문의 무당 백마장군과 함께 주카이에 방문하여 탐방을 하게 됩니다. 당시 귀신을 보는 능력이 있다라고 알려진 백마장군은 여러 차례나 귀신을 보았다라고 주장을 했고, 그녀가 모시는 동자신이 위험을 경고하는 등 여러 가지 기이한 일을 겪게 되면서 결국 촬영을 중단하게 되었죠. 세계적인 유튜버 로건 폴 역시 이곳을 찾아 방송을 하다가 시체를 발견한 영상을 살짝 모자이크만 해서 내보냈다가 여론의 문매를 맞기도 했습니다. 이후로 이곳을 찾은 유튜버들은 시체를 발견해도 제가 시체를 발견했는데 영상은 안 찍을 겁니다 라고 알려만 주고 넘어가게 되었죠. 하지만 여전히 이곳을 찾는 유튜버나 방송인은 많았고, 여전히 사망자들의 유품도 정리되지 못한 채 남아있는 그런 모습들도 많이 있습니다. 제 생각으로는 이 정도로 수많은 사람들이 죽어나간 곳이라면 분명 그에 따른 강한 음기와 원한 등이 이 지역에 남아있을 수 있겠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물론 그 사실을 증명하기 위해 그곳을 찾아가고 싶은 마음 따위는 생기지 않습니다. 지금은 자살 방지 팻말과 증설된 CCTV, 주기적인 경찰의 순찰 등으로 그 이슈가 좀 많이 가라앉기는 했지만 여전히 이곳은 음침하고 위험하고 신비롭기까지 한 장소로 남아 있습니다. 자, 그럼 오늘 저의 이야기는 여기서 마치도록 하고요. 저는 다음 시간에 또 다른 컨텐츠로 여러분을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제가 들려드린 이야기가 여러분의 흥미와 호기심을 조금이라도 만족시켜 드렸다면 구독과 좋아요 또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